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늘 가족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비로소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어요. 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언제나 차갑고 저와 거리를 두셨죠.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를 낳아준 사람이 바로 그 시어머니였다니. 그 충격적인 진실은 제 삶과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버려졌다는 사실은 늘 제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는 그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면회를 올 때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저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그것이 친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오직 저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저는 악착같이 일하며 자립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쩌면 바쁘게 살아가야만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이나 결혼 같은 것은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과연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던 제 삶에 기적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이해해 주었고 상처 입은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의 단비 같았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저도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한 명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무척 긴장했습니다.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혹시라도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우리 엄마는 마음이 넓으시니 걱정 마 라고 말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런 아이를 데려왔는지.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말투는 늘 차갑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대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저의 모든 행동에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완고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대놓고 너 같은 고아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시어머니에게는 불쾌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어렵게 얻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모든 비난과 냉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마음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저는 착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온갖 비난과 냉대를 묵묵히 견뎌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저를 그토록 미워하실까? 단순히 제가 고아 출신이라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미움이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선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앨범을 펼쳐본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앨범 속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사진 옆에는 갓난아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놀랍게도 저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제 눈은 그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 뒤에는 흐릿한 글씨로 19XX 년 X월 X인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날짜는 바로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고아원에 연락해 저의 입양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맡긴 사람이 김영희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시어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였다니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저의 이복동생이었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던 그분이 저를 낳아준 엄마였다니, 그리고 남편이 저의 이복동생이라니,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저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앨범 속 사진, 고아원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시어머니는 모든 증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제가 말씀해보세요. 왜 저를 버렸어요? 왜 절 모른 척했냐고요? 라고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결국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세상을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과 몰래 사랑에 빠졌고 저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정혼자가 있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의 집안은 명예를 중시하는 대단한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에 큰 불명예가 될까봐 두려웠던 시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고아원에 몰래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는 헤어졌지만 나중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고아원에 버린 후 시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저와 다시 마주했을 때 제 얼굴에서 자신의 옛 모습과 저의 친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들킬까봐 그리고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오를까봐 저를 더욱 모질게 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제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은 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저의 이복동생이었다니, 그리고 저를 낳아준 엄마가 저를 버리고 평생을 괴롭히던 시어머니였다니,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저는 그 잔해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제가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끔찍한 현실 앞에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그는 절규하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모든 증거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까지 듣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제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닌 어머니에게 분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남편의 절규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희의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부부는 사실 남매였고 어머니는 딸을 버린 죄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전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친가와 외가 친척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저희는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서 길을 잃은 듯했습니다. 행복했던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자 이복동생이 된 그 남자, 그리고 저를 낳아준 엄마이자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된 그분, 이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부부로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평생을 괴롭히고 심지어 제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도록 내버려둔 그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증오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모성애와 딸로서의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직업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했습니다. 제 인생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저는 그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매일 밤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이제 저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행복했던 시절이 사실은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고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비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저는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제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운명이 제게 닥쳤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저의 이복동생이 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누나, 우리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 이 모든 게 누나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용서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저는 변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가족 상담센터를 찾아갔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함께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함께 치유해야 했습니다. 가족 상담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저희 가족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죄책감을 토로하며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라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증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저는 어렵게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녀를 어머니로서가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부부로 살 수는 없었지만 이복남매로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상담을 통해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친어머니로서 완벽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고통과 후회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 역시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남은 생을 저와 남편, 자신의 아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복남매로서 서로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변함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인 삶이지만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려 합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이제 예전처럼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조심스럽지만 서로에게 연민과 이해를 보내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어쩌면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한순간에 뒤바뀐 인생의 비극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 진실은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치유와 성숙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삶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용서와 자기 치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죠.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는 증오와 후회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선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잔인한 운명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며 용서는 언제나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극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용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복수의 일기 TV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